리얼텍TV입니다. 리모델링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매 물건들 검색하다가 안양 평촌 지역이 일기 신도시 지역이잖아요. 또 뭐 학군으로도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고 그쪽에 리모델링 이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한 아파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맞냐, 뭐 재건축이 맞냐, 뭐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뭐 수익 관련돼 가지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도 많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이냐 뭐 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알면 이렇게 뭐 내가 리모델링 쪽을 찬성할 건지 아니면 재건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단지들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해서 한번 오늘은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개포동 개포 더 샵트리에라는 리모델링 완료한 단지가 하나 있죠. 자, 지금 41평이고 2년차입니다. 그죠? 2년차. 여기서 이 포스코에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포스코가 자기들 유튜브에 이 리모델링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걸 제가 좀 요약해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 멋지죠? 입구 멋지게 해놨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우성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개포 더샵 트리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이제 막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똑같이 우성 아파트인데. 자, 일단 뭐 부수고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아파트 부수고 있고. 다 지어진 모습이에요. 2022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다 지어지는 모습인데, 야, 불과 보세요. 2019년도 1월 달에는 뭐 3차 아파트나 9차 아파트나 왼쪽 오른쪽 차이일 뿐 거기서 거기처럼 보였었는데,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마치고 나니까 이거는 이 차이가 상당하죠. 그죠? 차이가 상당합니다. 외관에서 보이는 느낌만으로도 차이가 상당하고요. 자, 공사하는 거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의 이제 아파트였죠. 원래 아파트였는데 요쪽을 붙인 거예요. 그죠? 수평으로 증축을 한 거예요. 지금 갖다 붙이고 있죠, 지금. 요렇게 해서 넓히는 거죠, 평수가. 그럼 여기까지 아파트 살 때 내가 뭐 23, 4평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하면 5평 정도가 붙으면 뭐 38평 후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이 이렇게, 원래 있던 부분들은 외관을 이렇게 하고 새로 붙인 부분은 이렇게. 이뻐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찍은 모습을 보면 드론을 찍은 거죠. 자, 이런 아파트가 와,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좀 뚱땡이가 됐어요, 그죠? 붙어가지고 뚱땡이가 됐어. 해도 좋네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공간은 좀 줄었어요. 대신에 주차 공간이 여기서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입구도 생기게 되고. 자,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뼈대만 남기고 다 부셔버려요, 그죠?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부분들은 놔두고 다 부시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증축. 아까 방금 봤던 게 수평으로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수직으로 위층으로 올리는 거, 위로 올리는 거, 그리고 따로 한 동을 증축해서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직 증축을 할 거냐, 수평 증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 기인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이 구조가 위로 올리는 그 무게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 위로는 못 올려. 뭐 그런 등급이 아니야. 그러면 위로는 못 올릴 테고, 그러면 어차피 지어진 지금에서 옆으로밖에 못 늘리겠죠. 수평 증축.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뼈대에 벽체를 보강하고 뭐 슬래브도 보강하고 기초도 보강함을 통해서, 이전엔 솔직히 30년 뭐 정도 된 아파트였잖아요.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두껍게 튼튼하게 한다. 골조 빼고는 싹 다 갈아엎는 거잖아요. 뭐 어디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싹 다 갈아엎는 거니까. 자, 리모델링 전 여기에서 이제 더 붙었잖아요. 이게 수평 증축을 해서 더 붙다 보니까 평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 23.5평에서 리모델링을 거치고 나서 뭐 37.13평이 됐다. 이런 거.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뷰도 더 좋게 만들고요. 내부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뜯었다가 다시 짓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결과물들이 깔끔합니다. 그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각 실마다 이제 우물 천장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층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따로 뭐 배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만큼 천장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밖으로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움푹 들어가게 거기는 층고를 유지하고 나머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외곽으로 뺑 돌려가지고 그래서 우물 천장처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느끼는 그 층고에 대한 느낌은 갑갑한 느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하고요. 하고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다가 새로 붙이다 보니까 여기 라인 선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아무리 도색을 한다 그래도 헌 거랑 새 거랑 분명히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도색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뭐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저런 이유로 요 소재를 썼다라고 앉아 얘기를 하는 거죠. 포스맥 3.0이라는 프리미엄 강건재를 썼다. 그래서 원래는 도장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명 여기랑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소재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외관을 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뻐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잘했다. 차라리 그 도장한 것보다 이런 괜찮은 소재들을 통해 신소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또 튼튼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 하면 저렇게 벽을 만들어 주나요? 라는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리모델링 진행되는 단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뭐 시행사들이 선정된 것들인데 포스코 진짜 많더라고요. 포스코가. 나 깜짝 놀랐어요. 포스코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래 없던 지하 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위에 공간들을 그대로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위에 공간을 예전에는 그 막 한 집에 한 대도 못 되는 그 협소한 주차 공간이었던 거에 비해 밑으로 파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확보하게 되고 위에 공간은 위에 공간대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활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뭐 포스코만의 뭐 공법이라 그러는데 같이 파내를 갖다 이거죠. 올리면서 파내를 갖다. 원래는 이제 다 파고 올리고 뭐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공기를 단축하는 뭐 이게 뭐 특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서 같이 올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위쪽에만 있던 주차장의 공간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도 연결되고 이제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단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지하 주차장도 형성이 됐다. 솔직히 그 거주 환경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20평대 살다가 거의 뭐 40평대 가까이 집도 넓어지게 되는 거고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잖아요. 넓어지게 되는 거고 환경도 이제 좋아지고 내부 인테리어 환경이라든지 외부 환경들도 좋아지는 건 맞다 이거죠. 좋아지는 건 맞다. 그리고 재건축은 사업 가능 내구 연한이 30년인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15년면 예전에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건축 기술이랑 지금부터의 15년 전의 건축 기술은 확연히 달랐을 테니까요. 앞으로 15년 뒤는 더 그럴 테고. 지금도 저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획도 잡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계속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구축 아파트들 보면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이렇게 많이 좀 딸립니다. 딸리고 아무리 제가 용 빼는 재주고해서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 이렇게 완전히 다 밀고 새로 이렇게 리셋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 뒤따른다. 이건 너무 심한데, 그죠? 자, 재건축 뒤면 여기 못 산다는 거잖아요. 여기 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재건축은, 이 땅 위에 지어진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위험해서 못 사니까 밀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버리니까
그 환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빈 땅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제 더 좋게, 더 높게, 뭐 이렇게 더 넓게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제한적이죠, 그죠? 뭐 B, C만 받아도 리모델링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제한된 거죠.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수평이 대부분이고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데 해봐야 뭐 몇 층 못 올리니까요. 그렇다고 뭐 15층짜리가 30층을 가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는 사업 기간이 뭐 5에서 6년 정도 걸린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도 걸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착착착착 진행하면 이렇다고는 하지만 리모델링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동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게 되면 뭐 시작 하고 나서는 금방 될지 몰라도 시작까지 이 앞에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뭐 한다더라 하는데 뭐 십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특히나 뭐 수천 세대짜리 대단지들은 더 그래요. 그죠? 더 그래요. 차라리 뭐 3, 400세대짜리 뭐 요런 아파트들은 동의가 그나마 양호할 텐데 뭐 5천, 6천 세대, 뭐 3천, 4천 세대 이거 10배가 되는 인구. 야,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건축이 낫다는 사람도 있고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살란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법령이 주거 환경 정비법이고 리모델링은 그냥 주택법이다. 주택에 국한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그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완전히 밀어보고 새로 지으니까. 안전지단 D등급, 리모델링은 B등급. 야, 이 정도면 이제 여기 못 산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해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고 30년이 지나야 되고요. 30년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뭐 15년 이후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진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것조차 모른다. 하고 법적으로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사항들이 많죠.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잖아. 싹 밀고 그러니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적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새 건물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 뭐 차액이랄까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죠? 하고 뭐 15층짜리 아파트를 뭐 40층 뭐 30층 이렇게 지으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통해 가지고 실제 내가 거기 살던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또 줄어들긴 하지만 또 리모델링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 내가 살던 집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살잖아요. 하고 뭐 층고가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빨리 가고 좋긴 한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위치한 그 아파트의 입지가 상당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경제적인 가치분들도 당연히 주변과 빗대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고 굳이 뭐 거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딴 데로 내가 뭐 이주 계획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위대하다 뭐 리모델링이 위대하다 이렇게 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림돌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막상 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또 그 결과치들은 또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뭐 재건축도 물음표 리모델링도 투자에 있어서는 그 물음표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또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던 이유가 올해 거죠. 2022 타경 101091 해서 그렇죠. 안양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가열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죠? 자, 8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0억 6,100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차 유찰이 되고 한 달 뒤 또 한 번 했는데 8억 4,880에도 유찰이 됩니다. 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시세거든요. 지금 거의 시세인데 다음 달에 이제 최저 가격은 6억 7,9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뭐 9억 정도를 뭐 평균적으로 잡아본다 그러는데
거기보다 약 얼마가 싼 겁니까? 한 2억 정도가 싼 거죠. 그죠? 2억 정도가 싸다. 근데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위치도 좀 봐달라. 층수도 좀 봐달라. 왜? 여기 이 지역은 아파트들이 다 몰려있는 일기 신도시 지역이잖아. 일기 신도시 지역이고. 리모델링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 한번 보자는 거죠. 경매의 내용들은 좀 이따가 보고. 자, 아시다시피 일기 신도시 안양 평촌 지역의 이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1985년도 사진입니다. 야, 여기 다 뭡니까? 논밭입니다. 논밭. 아무것도 없다. 논밭. 사진도 흑백. 이랬던 지역이. 자, 언제입니까? 92년도 정도 되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죠? 택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들이 쑥쑥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들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는 아파트들이 30년에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주변 이렇습니다. 여기 평촌이 유명한 건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학원가. 이 의리의리한 학원가 때문에 그렇죠. 이 의리의리한 학원가. 그래서 이쪽으로 학원 보내려고 유학도 많이 보내죠.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고요. 귀인중 유명한 데죠. 상위 1% 아닙니까? 상위 1%.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좀 따라가고 애가 좀 능력이 돼. 뭐 이러면 이쪽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학교가 나뉘잖아요. 여기에서 이쪽 학교, 또 요 고가 지나서 이쪽 학교들로 나뉘는데, 그래서 어느 학교에 내가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도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들이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에 대한 그 진행들은 다 관심도 가지고 있고 진행하려고 들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대표적으로 선정된 부영 아파트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제일 앞서가는 게 이 두 단지인데 가격을 한번 보죠. 자, 보십시오. 똑같이 요 평촌의 아파트 단지 요 네모 안에서만 딱 봐도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딱 봐도 이게 평당가가 제일 비싼 데가 아이고야 여기네. 3,677만 원 평당가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이쪽 어딥니까? 3,400만 원대. 근데 일로 갈수록 이제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져. 뭐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3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죠? 대부분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아까 표시했던 요 지역들은 리모델링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아파트 단지들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게 여기 번개역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목련 2단지하고 목련 3단지 보세요. 994세대에서 1023세대로 한 층이 위로 올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완전 늘겠죠. 그래서 29세대 증축 이렇게 돼 있어요. 목련 2단지. 다음. 자, 목련 3단지. 자, 여기도 보세요. 902세대에서 931세대. 이거 한층 올라갔죠? 한층 올라갔고, 수직 증축 1층 했고, 나머지는 이제 수평 증축인데, 여기도 29세대입니다. 왜 전부 29세대밖에 안 돼? 일반 분양 세대가 29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902세대, 지금 살고 있는 902세대에서 늘어나는 세대는 29세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 29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뭐 10평대 살고 있으면 20평대로 늘어나는 거고 20평대 살고 있으면 30평대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만큼의 내 부담금은 많이 져야 된다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왜 29세대만 할까? 보죠. 자, 이유는 여기 있어요.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자, 리모델링 주택 분양 방식.
기존 가구 수 대비해서 29가구 이하가 증가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분양가, 분양 방식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근데 한 가구 더 늘어서 30가구 이하로 증가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도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도 적용받게 되고 전용 면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빡셔진다. 빡셔지니까 늘어나는 게 대부분 29세대 안에서 대부분 증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세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솔직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지역이 일기 신도시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용적률을 다 썼잖아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다 썼기 때문에 만땅이야, 만땅. 그래서 밀고 새로 지어봐야 이 이상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지금 처지죠.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기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지을 때 뭐 건폐율이나 뭐 연면적이란다. 용적률을 다 썼기 때문에 밀고 지어도 그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진행하겠다 하고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보다는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깔고 있는 입지 자체가 괜찮으면 뭐 지금 여기서 내가 계속 터 잡고 살고 여기 지금 있는 집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방법 중에 지금 깔고 있는 땅의 포지션이 괜찮다면 위치가 괜찮다고 그러면 더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비록 내가 부담금은 내겠지만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내구 연한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런 것은 좀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겠나? 근데 그것만 또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아파트 시세가 있을 거고죠. 시세가 있고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을 합친 금액과 나머지 지역의 어떤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재개발 단지라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다른 아파트 단지 제3의 단지로의 그 이동이 이 가격들과 비교해 보겠죠. 그죠? 가격 어느 게 유리할까? 어느 게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고려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은 꼭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멀쩡하게 뭐 30년 차에 가까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시세가 아이고야 이게 왜 이래 하고 어쩌노 이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치적으로 이래요. 여기 보세요. 목련 2차 994세대고 시공사가 효성이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3단지는 반려됐어요. 그래서 자초될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풍문들이 돌고 있죠. 그리고 자 초원한양 870세대 대우건설에서 시공사가 먼저 정해지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이고 자 세경 8 709세대 포스코가 우선 협상자고 시공사가 입찰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 다 뭉쳐서 같이 하죠. 여기는 요 단지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죠? 같이 한꺼번에 해서 시공사 입찰 중인데 2차가 유찰됐다. 유찰되고 입찰됐다. 그리고 초원 대림 2차 같은 경우는 1035세대 아우 크다. 그죠? 시공사가 아직 안 정해졌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위쪽으로 솔직히 여기가 위치 제일 좋잖아요. 딱 센터에 이쪽 평촌역, 이쪽 번개역, 아래쪽 학원가, 이쪽 학교들, 학군 비쌀 수밖에 없는 요 위치는 여기는 밀어갖고 올려도 가치가 좀 따라가겠네. 지금 이쪽 오른쪽 인덕원 쪽인가요? 인덕원 쪽은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근데 이런 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인프라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 떨어짐의 정도가 좀 덜하다는 거죠. 덜하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 말고요. 뭐 부영이든 어디고 우성 5단지든 뭐 경남이든 이렇게 여러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무궁화 경남 아파트 명품 아파트로 리모델링 온라인 설명회. 리모델링 추진이 중대형 통합 재건축 준비위. 무궁화 효성 한양 아파트 리모델링 해서 여기 일기 신도시 지역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여기 몰려 있는 아파트들은 뭐 아파트 위치마다 뭐 입지적인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이 큰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일단 구청 있고요. 여기 구청 있고, 여기 시청 있죠. 시청 있고, 여기 구청 있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여기 관공서들이 요 라인으로 쫙 있죠. 요 라인으로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있고요. 롯데백화점 있고. 그럼 아까 여기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진행하고, 여기는 반려가 됐고, 이거 진짜 스레빠 싣고 가도 되죠. 슬세권 하고, 여기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그죠? 로데오 거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영한 사람들이 빡짝 거리는 상권 지역이라 보면 되고, 여기는 저 위쪽으로 보면 이제 관공서들도 몰려 있고, 그죠? 관공서들 몰려 있고, 그다음에 뭐 지산도 있고 근처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간 상권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주간 상권.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직장인 상권. 또 관공서들 몰려있고, 뭐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뭐 이쪽으로. 요 상권의 역할이 조금 나뉘어요. 그죠? 이렇게 나뉜다. 하고, 공원 중간에 멋지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멋지게 하나 있고, 길도 쫙쫙쫙 잘 닦아놨고요. 여기가, 자, 대치동 못지않은 평촌 학원가입니다. 그죠? 의리의리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래서 딴 지역에서도 유학을 온 정도의 우수한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갈리는 거죠. 저기는 특히나 학교를 어디 보낼 수 있는 아파트냐, 뭐 학원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입지적인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뉘니까 아까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렸을 때 가격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죠. 결국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건 땅값이잖아요. 이게 평당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 나머지도 다 뭐 이렇게 진행 과정에 있다 이거죠.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절차상으로 이렇게 단계들을 짝짝짝짝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먼저 이렇게 찝어봤어요. 하고, 지금 경매 나온 게 경남 아파트 이거죠. 경남 아파트. 얘가 경매로 나왔다. 3층. 학원가 바로 옆에. 근데 학원가 이렇게 바로 옆이면, 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에 관련돼 가지고 그 문제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학원가 뭐 왔다 갔다 뭐 데려다 주고도 데리고 오고 기다리고 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뭐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들한테 또 주차하고 이러면 거기도 복잡할 테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소란함을 또 겪어야 될 테고, 그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생기겠지만, 요런 약간의 거리들은 좀, 이렇게 방음벽 역할을 해주는 앞에 아파트들이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봐요. 향촌 롯데 아파트 이런 데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원 가깝고, 전철역 가깝고, 학원도 충분히 가고요. 학교도 이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싸다니까. 요 리모델링 지역은, 하고 이쪽 지역도 마치 여기도 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2단지하고 3단지는 바로 앞에 로데오 거리니까 시끌. 근데 뭐, 시끄럽다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활기차다 여길 수 있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복잡거리는 건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뭐 관공서들도 있다. 거기를 평촌역 주변의 상권이 책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소방서, 세무서,
뭐 교육지원청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한번 볼게요. 지금 안양시 동안구의 향후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분양 추정 물량까지 해쳐 2024년까지 수요에 대비해서 여기도 많다. 엄청나게 이만큼 있죠, 이만큼. 수요에 대비해서 이만큼 공급이 많다라는 거고요. 미정된 건들이지만 얘들도 이제 날짜가 잡히겠죠. 맞죠? 인허가는 받았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2024년까지 기본적으로 이 주변 동안구에는 물량이 많다 라고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때문에 가격의 하방 압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가야 되고요. 지금 보면 뭐 이 그래프가 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경기도 보니까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전세든 매매든 오른 지역은 2천밖에 없더라고. 2천 빼고는 다 이래요, 모습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습니다. 지금 다 꼴받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뭐 과천,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과천 아파트는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과천은 목이 좋잖아요. 그죠? 강남에서 이렇게 산 끼고 내려오는 요 탁 목에 과천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안양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천 좋아. 과천. 과천 추천. 아무튼 각설하고요. 동안구를 보고 있으니까, 평촌을 보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지금 언제적 거래량과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바닥이 바닥. 어? 조개 껍데기도 아니고 바닥에서 깁니다. 바닥에서 기어. 자, 경기도 매수 물량, 매수 우위, 뭐 매수 많은 매도 많은 보면 매도 뭐 정답이 없죠. 정답이 떨어질 때는 답이 없습니다. 추세도 보면 이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 급격한 하락이죠. 와, 이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얘가 경착륙.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땅이든 그 입지가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입지가 좋다고 해도 요 목에 들어간 사람, 이 대가리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눈물을 흘리겠죠. 만약에 뭐 3억 정도 빠졌다. 3억 정도 빠졌다 그러면 3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대출 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 할 경우에는. 동화 평촌동 가격은 꾸준히 뭐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전세 물량 쌓이고 있고요.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 가격은 빠지고 있다. 전세가 8억에서 13억은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8억에서 13억 물건은 조금 줄었고요. 요 가격대가 꽤나 많죠. 이 동네는. 흐름 연식별로 보면 뭐 연식 안 가리고 10년 밑으로가 지금은 안 보인다 그죠? 10에서 35년 다 매물 건수는 이때에 대부분 치어졌으니까 이때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평수 안 가리고 다 빠지고 있고요. 호계동도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죠? 호계동도 다를 바 없겠죠. 비싼 흐름 보입니다. 다만 전세가가 조금 차이는 나네 그죠? 전세가 흐름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맞죠? 평촌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8억에서 13억 범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호계동은 그조차 없다. 다 빠진다. 매물 사이는 뭐야? 그러니까 이 연차가 많은 거야. 이 동네 아파트가 그죠? 평수 안 가리고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찍어 놓은 그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 역시나 뭐 누가 봐도 뭐 입지가 이 평당가를 결정을 하니까요. 같이 몰려있죠. 이렇게. 여기조차도 가격의 흐름에 하방 압력은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건수는 쌓이고 있다.
라고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네요. 전세 매물들도 이렇게 좀 쌓여가고 있네요. 근데 그 수량이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비해서는 거의 뭐, 근데 뭐, 한 집이든 두 집이든 매매가 되고 아니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계약이 일어나는 게 이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도 그렇잖아요. 뭐 하루에 뭐, 10집, 20집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올해 뭐 101동 뭐 305호가 1억에 거래됐는데 내일 104동 607호가 1억 2천에 거래됐다. 그럼 이 뭐 20% 뛰었다. 뭐 이렇게 그래프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오를 때도 보면 엄청난 물량이 막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신고가 거래되는 그 한두 건들이었거든요. 떨어질 때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래량이 없다라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결론들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이거. 이걸 그냥 거래량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 그럼 똑같은 논리를 해가지고 가격 올라갈 때 거래량 몇 개 안 되니까 무시해도 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고 해요. 저럴 땐 또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경매권 보죠. 그래서 지금 거의 아까 가격대 봤잖아요. 뭐 9억에서 11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입니다. 더 호가가 올라간 지역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고요. 10억, 거의 11억, 거의 11억에 올라왔던 게 유찰 걷고 지금 한 6억 8천 정도에 이번 달 25일이네요. 25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이 있고 8호 타입이고요. 하고 여기에 3층이고 3층이고 그래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학원과 분명히 가깝고 뭐 아파트 단지가 오래되긴 했어도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가는 학군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군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저도 지금 여기에서 뭐 학원가들 몰려 있는 주변에 살고 있지만 와, 전쟁터거든, 전쟁터. 그러니까 10시, 뭐 9시, 10시 그 야간 시간대에 차가 못 다녀요, 차가. 차가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글바글 하죠. 그럼 또 불편함을 가장 먼저 겪는 단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평촌이란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임은 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억 3천. 아까 최저가가 얼마였죠? 6억 7,900. 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에 근저당이 2021년 6월이고 확정일자가 더 앞서죠, 그죠? 확정일자가 앞서니까 뭐 4억 3천 이상만 적으면 4억 3천까지 떨어질 아파트도 아니고 4억 3천 이상만 적으면 뭐 인수하는 건 없네요. 인수하는 거 없고 깔끔합니다, 그죠? 깔끔합니다. 채권의 합계가 6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럼 집을 팔아도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한 금액인데 요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취하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4억 1천만 원 정도는 이 소유권 그거 할 때 낸 그 대출이 아니군요. 따로 작년에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아, 여기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됐나? 바로 대부업체로 갔네요. 그죠? 바로 대부업체로 갔다. 그리고 개인 간 채무관계가 얽혀서 있고 또 대부다. 대부업체, 개인한테 뭐 부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얼추 이런 정황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 가능성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좀 희박해지네요. 지하. 요거는 요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고. 자, 무궁화 경남 아파트 네이버 통해서 좀 볼게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호가는 7억에서 11억 정도. 전세가는 그 절반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뭐 50% 정도 순위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고 리치고에서 보면 자,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랑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들하고 좀 나뉘죠, 그죠? 레벨이 좀 떨어진다라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 가격을 보면 적정호가는 뭐 9억 3천 정도라고 본다. 지금 최저가가 6억 8천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얼마면 6억 8천, 2억 5천 정도. 지금 2억 5천 정도 싸게 최저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이키 AI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2년 후조차도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헤라 AI는 얘는 맨날 이렇게 회복을 보여주던데, 근데 그 수준이 뭐 엄청나게 회복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근데 가격이 그죠? 큰 이 스펙트럼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죠?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이렇게 최고점에서 누군가 이 개스를 했다 그러면, 야, 지금 뭐 손해가 좀 점점점 누적되게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데 이전에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2년 전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2년 전만 갖고 있어도 어유 뭐 양호한 수준이죠, 양호한 수준. 자, 투자 분석 기준을 보면 뭐 보통 점수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참 떨어지다가 약간 오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학군 높은 학교들 보시면 뭐 귀인중학교 유명하죠. 상위 1%. 여기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좀 딸린다는 거죠. 학교가 조금 딸린다. 학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거주 점수 매우 좋음. 야, 보기 힘들죠. 92점, 90점 넘어가는 거주 환경 자체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다. 더할 나위 없다. 뭐 교육적인 부분이 특히나 높다. 하고 생활 부분도 있고, 교통은 약간 이런 부분 뭐 지하철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그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또 감안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보면 많잖아요.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학원이 99 더하기 99 더하기 99 더하기, 카페 99 더하기, 병원 99 더하기,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렇고요. 자, 그래서 직방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현장 투어 갔다 온 내용입니다. 직방에서. 자, 무궁화 경남 아너스 빌이란 이름으로 인쇄되어 있네요. 자,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한 점이 장점인 단지다. 단지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하기에 편하다. 그리고 안양 교육의 중심이라 많은 학원들이 몰려있는 학원가가 주변에 있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이거는 뭐 인정. 타 지역에서도 유학을 오니까요. 멀지 않은 거리에 평천역과 번개역이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권도 괜찮다. 교육 환경도 괜찮고, 교통 환경도 괜찮고, 상권도 괜찮다라고 요약해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파트가 낡기는 낡았다. 다 지상 주차장이고 지하 주차장 이중 주차하는 거 바로 보이시죠? 처음에 늦게 오면 찾을 데가 없다. 이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애들 뭐 학원 마치는 시간쯤 돼서 퇴근한다 그러면 어디 대노 도대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KB 부동산은 봤죠? KB 부동산은 봤고, 호갱노노에서 제가 좀 즐겨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대비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잘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가 뭐 이 사진으로 뭘 확인할 수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요런 부분들은 호갱노노에서 제가 많이 확인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뭐 호가라든지 뭐 이런 뭐 지수상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은 크게 뭐 오히려 뭐 부동산 지인이나 아까 봤던 리치고나 이런 쪽 어플이나 앱들이 훨씬 요약들을 잘 해놨거든요. 그쪽으로 편중해서 보는 거고, 대부분의 또 분석 데이터는 또 제가 보는 또 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갱노노 보면 지금 여기가 살만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사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현장을 보여주니까요.
호재라고 해서는 뭐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리모델링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제일 먼저 이렇게 스타트 끊었던 저기 우성 2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주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고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아까 뭐 개포 뭐였죠? 개포 트리 이름도 생각난다. 이름도 뭐 아무튼 그 아파트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 리모델링 되고 10평대잖아요. 10평대 아파트가 뭐 20평대 후반으로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여파는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그쪽 지역들도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일산 쪽도 있고 뭐 신도시들이 분명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이랑 어떤 이렇게 비교 축선상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진짜 잘 따져야 되는 것도 진짜 잘 따져야 되고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그걸 진짜 잘 따져야 돼요.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되겠죠. 미래 가치와 효용 가치 그리고 지금 그 유지되고 있는 평당가의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굳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머물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교육을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연배들이나 아이들 연령대일 거 아니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굳이 또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따져서 또 투자자 그런 쪽을 또 애들은 잘하니까 또 잘하는 아이들이나 또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또 어른들 부모들 또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지 이 방향성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흘러가는 분위기를 지금은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은 그래도 안전빵이야 라고만은 보진 마시고 또 한 번 따져보고 근데 뭔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라봄이라 그러면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하지 미루다 보면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다 겪어본 일들이라서 그런 것들 겪어보시고 지금 우연찮게 제가 평촌 쪽에 리모델링 이슈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올라와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 리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뭐 건축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 뭐 포스코 그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또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하고 이 지역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정한 이 아파트들만 진행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될 텐데 좌초되는 아파트 단지도 분명히 있을 테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생길 테고 지연되는 아파트도 생길 테고 동의가 잘 되고 단합이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뭐 입지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입지인 건 맞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수한 동네니까. 근데 바로 이제 과천은 아직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 가깝잖아요. 서울 강남이랑 더 가까운 도시다 보니 분명히 땅값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여기 안양보다 저 밑에 있는 뭐 3번 군포는 또 여기보다 못하게 딸리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움직일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도 그래서 결정들을 해 나가면서 뭔가 부여잡고 버텨내고 아니면 또 털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 오르고 내림의 이 높이차 때문에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높이차만큼 손실을 입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그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방금 이렇게 오늘은 리모델링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요즘 워낙 데이터가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여기서 저런 거 또 그리고 귀동량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 현장의 소식들 시세의 흐름 변동 뭐 지수의 뭐 변동 뭐 호재에 대한 변경 사항들 교통 호재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다 귀담아 들여가지고 관심을 계속 드려야. 그래서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은 지금 넋 놓고 아이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일수록 이렇게 떨어질 때에 그 방향들을 이렇게 다 미리 봐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오르는 시점 올 거 아닙니까? 회복하는 시점. 그때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험치잖아요. 리모델링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억 5천, 시세보다 2억 5천 밑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하고 물건 분석을 해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물건이다 라는 부분 얘기 드렸습니다.